네, 오늘은 사진에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색 보정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서 꽃이 많이 피고 하니까 많은 그 관광객도 생기겠지만 특히 사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흥분하는 시대가 왔죠. 그런 시기인데 그 사진을 찍으러 이제 밖에 나가면 물론 여러 가지 꽃이 피는 풍경에 감탄을 하면서 셔터를 많이 누르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사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찍는 것에 대해서 어,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벚꽃길이죠. 벚꽃길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어떤 그 꽃이 피어 있는 곳에 가면 일단은 먼저 이제 꽃의 모습에 많이 취하게 되면서 셔터를 막 누르시게 되는데 저는 이런 어떤 꽃이 피어 있는 풍경보다 꽃의 어떤 그 세밀함 그리고 꽃을 가까이에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풍경 사진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찍으시는 그런 풍경이고 조금 시선을 달리해 보면 좀 차별화된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사진 찍으시는 고수들을 보게 되면 꽃을 찍는다 하면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배경이 그 꽃을 피사체를 어떻게 받쳐주고 있는가 해서 그 각도를 찾습니다. 그 꽃이 잘 두드러지는 그런 배경을 찾는 각도를 찾아서 그 촬영을 하시는데 이것처럼 꽃이 두드러지게끔 지금 밝은색 흰색 꽃인데 배경을 대신 이제 그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어두운 배경을 찾아서 이렇게 촬영하는 방법이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현오색이라는 봄에 아주 많이 피는 꽃인데 지금 이 상태는 배경을 보게 되면 배경도 밝고 꽃도 밝죠. 그래서 꽃이 많이 두드러지는 사진은 아닙니다. 굳이 찾다 보면 좀 더 숙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각도를 이용해서 꽃이 많이 돋보이는 배경을 찾아야 되는데 여긴 주변 배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그냥 한번 찍어본 사진입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동강할미꽃인데 이렇게 꽃이 두드러지게끔 배경을 찾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숙여서 찍는다든가 하늘 배경을 통해 하늘 배경을 밝게 이용하면서 꽃이 어떻게 돋보이는가 이 각도를 찾아서 찍게 됩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게 되면 이 깽깽이 풀이라고 하죠. 요 꽃은 이쁘긴 한데 이것도 배경을 참 찾기가 힘들어요. 숲이 좀 나무 같은 것이 어디든 보이고 그리고 뒷배경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꽃이 많이 부각되지 않은 그런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보게 되면 이렇게 가까이서 꽃을 찍다 보면 배경이 이렇게 뭉개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를 아웃포커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 아웃 외곽이 포커스에서 벗어난다라고 해서 아웃포커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식으로 가까이 가서 찍게 되면 그 배경이 이렇게 포커스 아웃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포커스 아웃을 시킨다고 할 때는 조리개를 많이 열고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조리개도 물론 포커스 아웃에 많이 관여를 하지만 1차적으로 피사체에 가까이 가게 되면 배경은
조리개를 아무리 조인다 하더라도 배경을 이렇게 뭉개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셔서 촬영을 하게 되면 배경이 뭉개지는 이런 사진을 충분히 어떤 카메라든 찍을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으셔도 이런 현상은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현호색이죠. 현호색인데 이거는 현호색은 좀 햇빛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광 사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역광과 순광 이렇게 나누는데, 순광은 해를 등지고 찍는 사진, 역광은 해를 마주 보면서, 그러니까 피사체를 카메라와 해 사이에 두고 찍는 방법이죠. 그래서 해가 부서져 들어오면서 꽃이 갖고 있는 결과, 그리고 약간 투명도 있는, 그래서 좀 맑고 깨끗한 느낌의 사진을 찍는 방법이죠. 이런 거 역광 사진은 해를 그 위치를 잘 잡아서 찾아서 찍다 보면 굉장히 그 이쁜 그런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보았던 벚꽃길 같은 경우도 그런 벚꽃길을 찍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벚꽃 하나에 한두 송이 피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화각을 좀 맞춘 다음에 찍으시면 꽃에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좀 구도가 잡혀 있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것도 좋지만 가까이 가셔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찍으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메발톱 꽃인데 이것도 역광 사진이죠. 그래서 완전히 메발톱은 꽃이 아래로 이제 그 숙여 있기 때문에 꽃 밑으로 완전히 그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보통 우리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물을 보게 되는데, 시선을 낮추게 되면 다양한 각도의 사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몸을 이용해서 시선을 낮추고 또는 누워서 역으로 한번 보면서 촬영하게 되면 다양한 꽃의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뒷배경에 이렇게 하단에 어떤 숲, 나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더 숙여서 이런 나무가 나오지 않게끔 찍으면 꽃에 굉장히 시선을 많이 줄 수가 있죠. 분산되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이런 배경 같은 거를 잘 살펴보면서 찍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것도 동강할미꽃인데 이거는 암벽에 붙어 있는 꽃이죠. 그래서 이런 꽃들 같은 거 찍을 때 보면 아까 보았던 배경을 하늘로 두었을 때 찍었던 꽃과 좀 분리해서 보게 되면 배경 때문에 꽃이 그만큼 시선을 많이 이끌지 못하죠. 그래서 피사체를 찍을 때 꽃을 보기보단 배경을 많이 보면서 촬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동강알미꽃은 한동안 그 촬영을 금지시켰던 이유가 이 사진가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쁜 그 주변이 잘 정리된 그런 꽃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오래된 잎들, 마른 잎들을 다 그 꺾어내면서 주변을 정리한 다음에 찍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할미꽃은 이제 고사하게 됩니다. 이 주변의 마른 잎들은 비가 오지 않고 물이 고여 있는 그런 흙이 없기 때문에 이 동강할미꽃은 수분이 이런 마른 잎에 옮겨 붙었을 때 그 수분을 저장했다가 그 수분을 이용해서 그 생명력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다 정리해 버리면 수분을 저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야생에 가서 야생화를 찍을 때 주변을 정리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가급적이면 촬영하시는 게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시켜 주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도 동강알미꽃이죠. 그래서 뒷배경을 잘 꽃이 부각될 수 있게 정리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봄나들이 가실 때 꽃을 많이 보면서 촬영을 하시는데 하나하나 한번 꽃의 세밀함을 직접적으로 관찰하시면서 가까이서 거의 꽃향기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에서 접근하셔서 촬영하시면 꽃의 어떤 그 디테일한 맛과 그다음에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사진과 자, 이 사진입니다. 두 개의 사진은 하나는 밝고 하나는 약간 어둡게 찍었죠. 봄에 강가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남양주에 위치한 물의 정원입니다. 이렇게 어둡게 찍었을 때의 해의 질감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밝게 찍었을 때 해의 질감 없이 안개의 모습이 더 자욱한 느낌을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봄에 강가에 가면 물안개가 많이 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안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숲의 어떤 섬의 느낌을 촬영할 수가 있는데 뒷배경에 보면 그 강 건너편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대로 살리면서 찍고 싶다 하면 조금 어둡게 촬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배경을 거의 지워가면서 이제 아예 배경이 없이 깔끔하게 섬의 느낌만 찍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밝게 약간 적정 노출값보다 좀 밝게 촬영하시면 이런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뒷배경의 이미지가 나오지 않게 다 이제 사라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미지를 좀 밝게 톤을 색상을 변화시키게 되면 뒷배경이 좀 사라지겠죠. 그래서 명암을 수정하기 위해서 곡선창을 엽니다. 곡선창은 단축키가 컨트롤 M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컨트롤 M을 눌러서 직접 곡선창을 열시든지 아니면 상단 메뉴에서 이미지 조정에서 곡선이라는 것을 열면 곡선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앙점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해서 클릭하면 점이 하나 생기죠. 점을 상단으로 좌측 상단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옮기시게 되면 뒷배경이 살짝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보시고 자 여기에도 여기 나무의 느낌들이 이게 같이 좀 약간 밝아졌죠. 그래서 나중에 이 나무들을 어떻게 더 진하게 표현할 것인지는 후보정을 통해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경이 아직도 연하게 이런 식으로 연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이제 흰색으로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조정 곡선을 다시 엽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면 스포이드 3개가 있는데 맨 오른쪽 스포이드죠. 흰색으로 전환시키는 흰색으로 설정하는 스포이드입니다. 클릭하시고 저 건너편에 보이는 약간의 그림자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완전히 사라지면서 밝은 흰색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그래도 조금 미심쩍다 싶으시면 지난번에 부분적으로 밝게 하는 닷지 도구를 선택하셔서 뒤에 부분을 너무 이제 지금 닷지의 크기가 크죠. 그래서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대괄호 열기 버튼을 왼쪽 버튼이죠. 클릭해서 사이즈를 조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외곽 부분, 약간 그림자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더 밝게, 확실하게 밝게 조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문질러 주면서 조정하게 되면 이제 흰색이 거의 됐겠죠. 다시 한번 곡선을 한번 열어봅니다. 조정해서 곡선. 자, 마우스 포인트를 한번 배경에다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해보게 되면 이쪽 부위에서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면 동그라미가 여기가 살짝 보이겠죠. 거의 흰색이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중간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조금 내려봅니다. 자, 내려보면 나무 부위, 섬 부위만 살짝 진해지죠. 살짝 진해지는 요 부위만 살짝 진해지는 이유는 밝은 쪽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중간 톤에 있는 이 색상, 중간 명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더 어두워지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농도로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와 같은 컨트롤 Z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컨트롤 Z 누르면 이게 보정 전이고 컨트롤 시프트 Z 하면 보정 후 이렇게 되겠죠. 컨트롤 Z과 컨트롤 시프트 Z는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습관적으로 자꾸 사용하시는 그 방법을 자꾸만 눌러서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조정했을 때 전과 후의 느낌을 그 즉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뒤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시선이 걸치지 않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채도를 한번 살짝 올려 보겠습니다. 채도를 올리는 이유는 특히 캐논 카메라가 그런데 약간 캐논 카메라는 채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실제의 이미지보다. 그래서 실제의 어떤 이미지를 구현하고 싶을 때는 채도를 살짝만 더 가미해 주면 조금 더 색상 표현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채도를 올린다고 해서 다 좋은 사진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채도를 완전히 떨겨서 채도가 낮은 무겁고 또 중후한 그런 사진을 또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채도는 이미지 메뉴에서 컨트롤 U를 누르셔도 되는데요. 색조 채도 여기 보면 오른쪽에 컨트롤 플러스 U라고 되어 있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표현이 바로 단축 버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뉴에서 자꾸만 제가 꺼내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확한 메뉴의 위치를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컨트롤 U라는 것을 자꾸 활용하시는 게 작업 속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색조 채도를 열고 채도 부분만 살짝 올려줍니다. 자, 이 정도만 올려볼까요? 확인. 자, 적용 전 컨트롤 Z 눌러서 적용 전 컨트롤 시프트 Z 눌러서 적용 후. 자, 이 정도로 해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 봄나들이에 필요한 사진들, 그래서 꽃 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강가의 풍경들은 굉장히 봄의 느낌이 상당히 아름답고 이쁘니까 자주 나가셔서 촬영해 보시고 한 번 나가셔가지고 좋은 사진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가시면 그때그때마다의 다양한 시선, 다양한 색감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자주 나가시면서 사진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